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전에 빠질 수 없는 전자전 공격기와 미국의 전자전 능력, 한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일본의 전자전 부대의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가 미국 CNN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걸프 전쟁은 미군 항공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간접 체험의 장이었다. 일단 표적이 정해지면 군함에서 발사된 수백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고 뒤이어 엄청난 수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정밀유도 폭탄으로 적의 주요 표적을 족집게처럼 파괴한다. 사람들은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공습 장면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후세인의 이라크는 한때 좋다는 방공무기는 전부 사들여 바그다드의 세계 최고 밀집 방공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라다. 그런 바그다드 상공의 미군 전투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다니며 정밀유도 무기를 투하해도 이라크군 방공무기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가 초토화되는 동안에도 이라크군 방공부대가 무기력하게 있었던 이유는 미군 전자전 공격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자전 장비 개발 5천억 원, 플랫폼 항공기 구매와 체계 통합에 1조 5천억 원 등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던 사업이 국내 개발 쪽으로 완전히 기운 지금은 5천억 원이 더 뛰어 2조 5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ADD가 제안하는 방식은 미 공군이 운용해온 20-30H 컴퍼스 콜유형이다. 전자전기가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강력한 출력에 방해 전파를 방사하는 스탠드오프 제밍 방식이다. 수송기에 제머를 탑재하는 이 방식은 제머 크기와 중량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악이 질비해 원거리에서 방사한 방해 전파를 가로막을 수 있는 차폐 지형이 많은 한반도 전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한국형 전자전기는 요컨대 사용자 요구보다 개발자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전자전기 획득이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힌 현재 공군에서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 기반의 작고 빠른 플랫폼을 선호하고 개발자인 ADD는 C130에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하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한국 공군은 이러한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전용 전자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나? 물론 한국에도 백두라는 ELINT가 있기는 하다. 과거 전략정찰의 자주화라는 기치로 도입된 이대의 백두 정찰기는 온갖 스캔들에 휘말리기만 했을 뿐 현역에 있는 동안 거의 제 기능을 못해 악명을 떨쳤다. 2017년부터 전력화된 신형 백두 정찰기의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으나 관련 장비를 납품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대 370km 범위에서 전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으로 한정해 작전 중인 이 정찰기가 완전 작전 운용에 들어간 것이 2019년 초이므로 한국군이 북한군의 주요 방공무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이제 1년이 간 넘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이 한국형 전자전 공격기의 대상이 북한만은 아니며 북한이 모든 방공무기 체계를 1년 365일 내내 24시간 상시 가동하며 우리 군이 전파 정보를 수집하도록 무방비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백두 정찰기를 운용하는 성남기지는 민간인 거주구역과 매우 가깝고 이곳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 정보는 북한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백두 정찰기가 이륙했을 때 방공 레이더를 꺼버리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형 그라울러, 나한국형 컴퍼스 콜을 만들기 전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상 플랫폼에서 은밀하게 발사 가능한 소형화, 무인화된 ELINT를 먼저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형 전자전 공격기 도입은 2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자 우리 공군의 작전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전략무기 도입 사업이다. 가기 편한 유형의 사업은 철저히 지향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본 방위성은 2023년도 2023년 4월 2024년 3월 말까지 사이버 방위 관련 부대를 현재의 약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 관련 부대는 약 580명 수준인데 1천 수백 명대로 늘리기 위해 민간 출신 전문가를 영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위당국은 연간 2천만 엔, 약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는 임기제 대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가를 비상근 대원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장래의 자위대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육상자위대 고등공업학교에는 30명 정원의 프로그래밍 전문 과정도 신설한다. 방위성은 전자파를 활용해 적 부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도 내년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이 사이버 부대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 육상, 해상, 상공과 더불어 새로운 전투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간된 방위백서는 현재의 전투 양상은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파라는 새로운 영역을 조합한 것이 됐다고 기술했다. 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지휘 통제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거나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현대전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이 사이버 부대를 증강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부대는 각각 3만 명, 6,800명 수준이라서 자위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상케이는 덧붙였다. 일본의 전자전 부대 창설 이야기는 지난해에도 흘러나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상케이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전자전 부대 창설이 중국의 난세이 제도 낙도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중국명 갸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갈등 대비 자원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감사합니다.